결론부터 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샌드박스를 만들어가며 벙커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총 250개의 샌드박스를 통해 패턴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커 이하 난이도에서는 풀템 벙커가 2개에서 4개가 발생한다. 2. 침입자 난이도에서는 풀템 벙커가 0개에서 1개가 발생한다. 3. 침입자 난이도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스폰 맵에서만 풀템 벙커가 나온다. 4. 침입자 난이도 첫 번째 스폰 맵 벙커가 꽝인 경우 나머지 전체 맵도 꽝 벙커다. 먼저 이번 파트 2 업데이트로 인해 달라진 벙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벙커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벙커가 만들어졌습니다. 벙커는 일반 벙커 9개와 퀘스트 벙커 4개로 구분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벙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벙커는 총 9개 맵에 1개씩 존재하며 난이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같은 위치에 고정적으로 제니됩니다. 고정입니다. 고정. 침입자도 포함해서 고정입니다. 만약 벙커가 없다면 그건 안 뜬 것이 아니라 못 찾은 것이라는 뜻이죠. 벙커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벙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곡, 밀튼, 쓸드, 블릭, 호수, 핑계, 팀버, 잿빛, 블랙록. 다만 벙커 내부는 항상 아이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풀템이거나 쪽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부터 그걸 풀템 벙커와 꽝 벙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풀템 벙커는 유형이 있습니다. 힌터랜드 공지사항에 보면 각 벙커는 고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유형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냥꾼형, 활과 화살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총잡이형, 총과 탄약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생존자형, 플레어건과 플레어 탄약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아이템이 줄어들고 낮은 등급의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순례자와 침입자의 비교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풀템 벙커는 몇 개일까요? 힌터랜드 공지사항에 따르면 풀템 벙커는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항상 3개일까요? 최대 3개라는 뜻은 아닐까요? 2개나 1개일 수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3개입니다. 총 10번의 샌드박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칙성이 보이죠? 전부 3개입니다. 그리고 각 풀템 벙커의 유형은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내가 사냥꾼형과 생존자형 벙커를 확인했으면 나머지 하나는 확정적으로 총잡이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스토커 이하 벙커 개수는 2개에서 4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부터는 고급 과정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할게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3개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지금까지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커 이하 난이도에서는 항상 풀템 벙커는 3개이다. 풀템 벙커는 사냥꾼, 생존자, 총잡이 3개의 유형이 있고 각 유형이 겹치지 않고 전부 발생한다. 고작 이 정도 시행 가지고 결론을 내려도 되냐고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뒤에 240개 시행이 더 있어요. 계속해서 중복 증명되는 사실들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침입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침입자에서는 어떨까요? 힌터랜드 공지사항에서는 침입자에서도 운이 좋다면 풀템 벙커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침입자에서도 풀템 벙커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개 또는 0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꽝 벙커예요. 이야, 침입자에 걸맞는 가혹함이겠죠? 하지만 꽝 벙커여도 실내 장소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꽝 벙커여도 침대는 무조건 있거든요. hin낭이 없는 초기에 잠자는 곳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침입자 난이도에서는 총잡이 벙커가 나와도 총이랑 탄약은 전부 제외되고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건 이후 시행에서도 수십 번 중복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실험하면서 이상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X 표시되어 있는 건 직접 꽝 벙커임을 확인한 것이고 공란인 것은 확인을 안 한 것입니다. 별표 표시는 플레이어의 최초 스폰 맵의 벙커를 의미합니다. 첫트 벙커라는 거죠. 하나같이 최초 스폰 맵에서만 풀템 벙커가 나왔습니다. 아니 뭐죠? 뭐 이런 법칙이 다 있죠? 저는 이것을 침입자 첫트 법칙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침입자 풀템 벙커는 반드시 플레이어의 최초 스폰 맵에서만 나온다. 만약 플레이어의 최초 스폰 맵의 벙커가 꽝 벙커일 경우 다른 모든 맵에서도 꽝 벙커다. 해당 샌드박스에서는 풀템 벙커가 없다. 플레이어가 스폰된 장소가 벙커가 존재하지 않는 황량한 해안일 경우 전체 맵에서도 꽝 벙커다. 침입자에서는 총잡이 벙커가 나와도 총, 탄약은 제외되고 나온다. 그렇다면 침입자에서는 최초 스폰 맵에서 한 번만 벙커를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침입자 여러분, 노가다를 좀 덜으셨네요. 그렇다면 침입자에서 해당 샌드박스에 풀템 벙커가 1개라도 뜰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25개의 샌드박스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앞에 첫트 벙커 결론이 나와 있어서 첫 맵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뭐죠? 하나도 안 나왔어요. 혹시나 첫트 벙커 이론이 틀렸나 해서 처음 8개의 나머지 맵도 다 털어봤는데 역시나 꽝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저는 이걸 처음에 확률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62개의 샌드박스를 더 만들어서 100회까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전부 꽝입니다.
100회까지 전부 꽝이에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앞에서만 이렇게 잘 나오고 뒤에 가서 갑자기 안 나온다니. 여기서부터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변수를 조금씩 조정해가며 여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좀 많았는데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게임 실행 후 스토커 이하 난이도에서 한 번이라도 샌드박스를 실행해야 침입자에서 풀템 벙커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게임을 새로 실행할 것, 스토커 이하 난이도에서 한 번이라도 샌드박스를 실행할 것, 그럼 침입자에서 일정 확률로 첫 맵 풀템 벙커가 등장합니다. 자, 이 방법대로 하니 침입자에서 다시 풀템 벙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스토커의 풀템 벙커까지 몇 개 열었는데 실제로는 스토커 샌드박스 하나를 만들거나 불러오기 해도 됩니다. 이때는 이걸 아직 모르던 때였어요.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오, 꽤나 많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전체 비율을 구하면 침입자 풀템 벙커 확률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뭔가 법칙이 있죠? 첫 번째 스토커 샌드박스에서 나온 벙커 맵과 유형을 그대로 모든 침입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죠? 여기 두 번째 표 스토커의 행계 벙커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는데 확인하면 아마 생존자형이겠죠? 그럼 여기 세 번째 표 스토커의 팀버 벙커는 사냥꾼 벙커일 것이고 잿빛 벙커는 생존자 벙커겠죠?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요? 나중에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준이 되는 스토커 샌드박스를 투영 기준 샌드박스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투영 기준 샌드박스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스토커랑 침입자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요? 순례자나 여행자는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 확인해봤는데 투영 기준 샌드박스는 모든 난이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침입자 난이도도요. 그리고 투영 기준 샌드박스는 게임을 종료 후 실행했을 때 최초로 들어간 샌드박스가 기준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 들어가던 새로 만들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하죠? 중간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스폰맵 첫 벙커는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벙커가 투영이 된다. 투영 기준 샌드박스는 게임 실행 후 최초로 들어간 샌드박스가 기준이 된다. 투영 기준 샌드박스가 그대로라면 몇 번을 샌드박스를 새로 만들어도 해당 맵에서는 해당 유형의 벙커가 무조건 투영되어 나온다. 앞서 100회 시행 동안 침입자에서 풀템 벙커가 하나도 안 나왔죠? 이건 제가 게임 실행 후 매번 침입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투영 기준 샌드박스가 침입자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침입자에는 기본적으로 벙커가 0개거든요. 어? 우리는 지금까지 침입자 첫 벙커를 확인해왔죠? 한 개는 나오잖아요, 한 개는. 근데 0개라니요? 한 개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는 거짓말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접 침입자 풀템 벙커를 확인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침입자 벙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텅 빈 벙커로 변해 있을 겁니다. 침입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벙커가 꽝 벙커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명명한 벙커 투영 현상에 따라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벙커가 잠시 일회성으로 보였던 것 뿐입니다. 이 투영된 벙커는 벙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사라져요. 그 샌드박스 고유의 벙커로 전환됩니다. 어? 허상의 벙커면 여기서 아이템 파밍한 게 유지되나요? 걱정 마세요. 투영된 벙커 속에서도 파밍한 물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말 개꿀이죠? 이렇게 꽝에서 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건 처음에는 투영 기준 샌드박스에 꽝 벙커가 보인 것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는 해당 샌드박스에 꽝 벙커가 보이게 된 것이죠. 벙커 내부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셔트 벙커 법칙이 사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침입자 풀템 벙커는 투영 기준 샌드박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셔트에 안 나왔다는 것은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해당 맵은 꽝 벙커라는 뜻이고 투영은 반드시 셔트에 만 발생하기 때문에 나머지 맵 벙커에서는 전부 꽝이 되죠. 셔트 법칙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름하여 벙커 투영 현상입니다. 이 표를 예로 들어보죠. 게임 종료 후 재접속하여 투영 기준 샌드박스를 1번 스토커로 해놨습니다. 협곡만 확인했는데 나머지는 확인 안 했어요. 투영을 확인하는 데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침입자를 협곡 스타팅이 뜰 때까지 돌려요. 그러면 협곡 스타팅이 뜰 때마다 생존자 벙커가 무조건 뜰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투영은 셔트에 한해서 항상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지만 벙커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꽝 벙커로 변해요. 이게 바로 벙커 투영입니다. 그럼 꽝 벙커 투영에서 풀템 벙커가 드러나기도 하고 풀템 벙커 투영에서 또 다른 풀템 벙커가 드러나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풀템 벙커에서 풀템 벙커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투영 기준 샌드박스에서 해당 맵이 생존자 벙커였다가 나갔다 들어옴으로써 본래 나와야 할 벙커인 총잡이 벙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당연히 침입자가 아닌 스토커 이하 난이도에서만 가능하겠죠? 침입자는 본래 벙커가 9개 전부 꽝 벙커니까요. 참고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벙커 아이템이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맵과 벙커 유형만 투영이 되는 거고 아이템 수준과 종류는 침입자에 맞게 나옵니다.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투영된 벙커는 허상이며 벙커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투영이 사라지고 해당 샌드박스에 본래 벙커가 나온다.
투영된 벙커 속에서의 파밍 아이템은 유지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영 기준 샌드박스만 자유자재로 지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입자 샌드박스의 풀템 벙커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자, 저도 실험하면서 알게 됐는데 침입자 스폰 맵은 협곡, 쓸들, 행계, 팀버, 잿빛, 블랙록, 황량한 해안 총 7개밖에 없어요. 밀튼, 블리기넷, 호수는 침입자 스타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런데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풀템 벙커가 밀튼, 블리기넷, 호수에 있다면 침입자를 아무리 돌려도 이 맵에서 스타팅이 안 되니까 풀템 벙커를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3개의 벙커가 모두 이 3개 맵을 제외한 다른 맵에 위치한 샌드박스를 투영 기준 샌드박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스폰 가능한 6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이 풀템 벙커 지역이니 50% 확률로 침입자 풀템 벙커를 먹을 수 있겠죠? 0%에서 50%로 확률이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투영 기준 샌드박스를 자유자재로 지정하는지를 배워봅시다.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지정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종료 후 실행했을 때 최초로 열게 된 샌드박스, 새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경우, 다른 난이도의 샌드박스를 만드는 경우라면 투영 기준 샌드박스가 그대로 유지됨. 새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경우 같은 난이도라면 다음 샌드박스로 투영 기준이 넘어감.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제 실험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게임 종료 후 실행했을 때 스토커를 만들었어요. 그럼 1번이 투영 기준이죠? 근데 여기서 순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투영 기준은 1번 스토커입니다. 여행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투영 기준은 1번 스토커입니다. 침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투영 기준은 1번 스토커입니다. 다 다른 난이도의 샌드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투영 기준이 유지되는 겁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존자 벙커만 투영이 되죠? 투영 기준이 1번 스토커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기에 12번의 스토커를 만들었어요. 그럼 같은 난이도의 샌드박스가 만들어졌으니 1번 스토커는 투영 기준 자격을 잃게 되고 2번 순례자에게 투영 기준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X별은 2번 순례자의 꽝이 투영된 거예요. 오른쪽에 그냥 X는 그냥 이 12번 스토커의 꽝인 거죠. 아까 영상처럼 같은 꽝인데 방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현재 2번 순례자가 투영 기준인데 13번 순례자를 만들어버리면 순례자 난이도가 중복됐네? 그럼 다시 투영 기준이 3번으로 넘어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투영으로 3번 여행자의 본래 벙커인 총잡이 벙커가 여기에 투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지정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종료 후 실행했을 때 최초로 열게 된 샌드박스, 새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경우, 다른 난이도의 샌드박스를 만드는 경우라면 투영 기준 샌드박스가 그대로 유지됨. 새로 샌드박스를 만드는 경우 같은 난이도라면 다음 샌드박스로 투영 기준이 넘어감. 많이 어렵죠? 그래도 이걸 이해해야 침입자 풀템 벙커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투영 기준 샌드박스 지정하는 법을 이용해서 벙커 3개가 다 침입자 스타팅이 가능한 맵에 있는 샌드박스를 불러오기 위해서 투영 기준 샌드박스로 만들어주면 침입자 풀템 벙커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미친놈이 어딨냐고요? 있을 수도 있죠. 나는 그냥 간단히 침입자 풀템 벙커가 안 나오는 상황만 피하고 싶다 하시면 게임 접속 후 스토커 이하 난이도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고 침입자 샌드박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최초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침입자 풀템 벙커 확률을 이야기해봅시다. 그럼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투영 기준 샌드박스가 스토커 이하 샌드박스 그냥 아무거나 지정되어 있다고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침입자를 시작하면 풀템 벙커를 만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수준의 통계 수학이 필요해요. 자,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풀템 벙커가 스타팅 가능한 맵에 몇 개 있는지 경우를 나눠야 합니다. 0개 있을 경우, 1개 있을 경우, 2개 있을 경우, 3개 있을 경우. 0개 있을 경우는 확률이 0이죠. 절대 풀템 벙커를 못 만나요. 1개 있을 경우는 9개 맵 중에 침입자 스타팅 가능한 맵에 1개의 풀템 벙커가 위치할 확률. 전체 맵 9개 중에 벙커 위치 3개 고르는 9C3 분의 스타팅 불가능한 맵 3개 중에 2개 고를 경우 3C2 곱하기 스타팅 가능한 맵 6개 중에 1개 고르는 경우 6C1 곱하기 6개 스타팅 맵 중 풀템 벙커 뜬 맵에서 스타팅할 확률 6분의 1. 자, 마찬가지로 아래도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요. 3가지 경우를 다 더하면 0.3333이 나옵니다.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침입자를 시작하면 첫 트에 풀템 벙커를 만날 확률은 3분의 1이다. 자, 근데 침입자에서 풀템 벙커가 과연 매력적일까요? 스토커 이하 난이도는 모든 아이템이 다 나와서 엄청 유용한 거 맞는데 침입자는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정말 유용할까요? 우선 침입자에서는 각 벙커 유형별로 핵심 아이템이 안 나옵니다. 총잡이는 총과 탄약이 없고, 사냥꾼은 활과 화살이 없고, 생존자는 플레어건은 있는데 탄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다 빼놨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아이템들은 나옵니다. 제가 대충 둘러보고 중요해 보이는 아이템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자는 쇠지뢰, 전투바지, 양말, 내복이 매력적이네요. 총잡이는 군화, 사냥꾼은 가죽 내장이 매력적이고, 이거 은근 중요해요. 가죽 같은 경우 스타팅 후 수제옷 만드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줄 수 있어요. 아이템 잘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스토커 이하 난이도는 2개에서 4개, 침입자는 0개에서 1개라고 했죠? 벙커 투영 현상을 이해하시면 이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시나요? 스토커 이하에서는 투영 기준 샌드박스에 투영 벙커를 하나 받고 나머지 본래 자기 벙커 3개가 다른 지역에서 뜨면 최대 4개까지 뜰 수 있는 거고, 플레이어 스폰 지역에 본래 자기 벙커 1개가 뜰 자리인데 투영 벙커가 꽝이어서 꽝이 투영된다면 2개밖에 안 뜨는 거죠. 이 경우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벙커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꽝 벙커 투영은 해제될 테니까요. 투영 현상으로 인해 벙커가 4개가 된 경우는 투영 벙커
벙커를 나가기 전에 전부 파밍해버리면 개꿀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투영 기준 샌드박스 지정 법칙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런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종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벙커 발생 메커니즘은 벙커 투영 현상에 의해 설명 가능합니다. 벙커 투영 현상이란 이전에 지정된 투영 기준 샌드박스의 벙커들이 이번 샌드박스의 스폰맵 처트 벙커에서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토커 이하는 고유 벙커 3개를 가지고 있고 침입자는 고유 벙커 0개입니다. 하지만 벙커 투영 현상에 의해 스토커는 풀템 벙커가 2개에서 4개가 될 수 있고 침입자는 풀템 벙커가 1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뭔 소리지 당최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스토커는 풀템 벙커 3개, 침입자는 풀템 벙커가 운 좋으면 처트에 한해 1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침입자에서 풀템 벙커를 만나려면 게임 실행 후 반드시 스토커를 한번 실행하고 침입자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풀템 벙커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 258개의 샌드박스를 만들며 노가다를 통해 법칙성을 확인한 제게 구독 한번 막아주세요.